네, 오늘 배울 때가 이제 19장인데요. 노자의 권해를 읽을 수 있는 게 20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20장. 어떤 이는 20장을 그냥 수월하게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20장을 이렇게도 말한 분이 있습니다. 노자는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20장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노자다움은 20장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19장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성기지면 민리백배하고 절인 기우면 민복효자하며 절교길이면 도적무윤이 차삼자는 이위문부족이라 고로 영유소속하니 현소포박하고 소사과욕이니라. 네, 현소포박의 출처입니다. 현소포박. 네, 현소포박.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로움을 버리면 백성은 백배나 이익되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와 자를 회복하며 재주를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적들이 있지 않으니 이 세 가지 것은 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소속시키는 바가 있으니 바탕을 드러내고 통나무를 안으며 삿된 것을 줄이고 욕망을 적게 하라. 네, 노자가 우리한테 주는 삶의 행복론입니다. 삶의 행복론.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성스러워라, 지혜로우라, 인애라, 의애라, 재주 있어라, 이로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노자는 이 일반적인 세속적 가치에서 말한 6가지 최고 가치를 전부 부정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노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도를 인식해서 도돌에 사는 겁니다. 그 도를 노자에서는 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반대되는 것을 유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무와 유는 원리와 현상, 본체와 현상, 원리와 작용, 이상과 현실로서 불가분에 뗄 수 없는 상호 관계가 있지만 또 둘이 양립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무와 유라는 것은.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이 말한 성, 지, 인, 위, 교, 리는 노자가 봤을 때, 노자 입장으로 봤을 때 동의하건 안 하는 것은 나의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노자가 봤을 때 그것은 무의 성부터 이가 아닌 유의, 유라는 것은 삼인행의 준말입니다. 인간적인 지식, 나만의 지혜, 나만의 지식, 나만의 의지, 나만의 감정 자격, 이게 유예예요. 한마디로 드립니다. 거기에서 나온 6가지 작용은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유를 막고 행복을 막는 원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 의한 가치가 아닌 유에 의한 가치를 쌍그리 부정한 게 이 18장과 19장입니다. 대도라는 게 무의 세계, 본연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도를 뭐냐 그러면 결국 하나인데 도라는 것이 대가 있으면 반드시 소가 있습니다. 대도라는 것은 노자가 생각했을 때 바로 무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출한 것은 대도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이 유의 세계를 가지고 도라고 말한 것은 소도입니다. 도는 아닌 것은 아니지만 대도가 아닌 소도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도가 아닌 소도를 가지고 세상을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노자는 그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도에 위반되는
소도의 내용을 6개로 요약 정리한 게 바로 18장과 19장입니다. 도는 도로되 소도다. 이게 바로 유, 세 가지입니다. 유지, 유는 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무는 천이랑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연. 이 노자가 말한 유는 이 세 가지로 인간으로 오면 구성됩니다. 유지, 유위, 유욕. 이게 나는, 우리 집단은 이 시대에는 통용되지만 상대 다른 집단, 다른 시대에는 통용되지 않는 것은 유지, 유위, 무욕의 세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유에 반대되는 무지, 무위, 무욕은 나, 상대, 내 집단, 상대 집단,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도 미래에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세계는 무의 세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주장하는 것이 똑같아요. 용어는 같지만 거기서 용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 달라요. 그걸 한번 하나, 그럼 제일 먼저 나온 게 절성기지면 민리백배다. 성스러움, 그 다음에 지혜로움을 강조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철학이요, 종교입니다. 철학과 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성스러움입니다. 다 성스러운 진리를 드러냅니다. 자기 철학이, 자기 종교가 소도가 아닌 대도라고 전부 올리고 다른 철학과 사상을 전부 종교를 소도로 해서 내리깝니다. 그리고 우리의 철학과 종교를 따르면 행복이 보장된다고 그래요. 밀리백배. 이걸 반증을 한번 해보면 어디를 비난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언뜻 떠오르는 게 가장 철학사적으로 많은 폐해를 일으켰던 게 서양 철학사에 보면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유행했냐? 그때 바로 유일 철학이 유행합니다. 다시 줄이면 일자 철학이에요. 일을 강조하는. 하나만 강조하고 다른 이질적인 이를 부정했을 때는 엄청난 파국과 일어납니다. 자기와 다른 걸 다 부정해버립니다.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사상이 이 하나, 이것을 부정한 이거 하나를 강조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군 전쟁, 마녀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것, 성스럽고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를 평화와 자유로 인도해준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와 다른 삶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사탄이라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천주교 시절이었는데 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냐 그러면 우리나라 성리학은 성리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원리 측면을 강조한 게 성리학이고 주자학, 이학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기, 천지자연의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모든 존재를 가능케 하는 생명 그 자체, 그걸 기라고 그래요. 이걸 기학이라고 그럽니다. 장애인그 우리나라에서 오냐 그러면 화담 선생이 이 기학을 급등으로 여기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와 기도, 결국 누가 인식을 하고 누가 해야 되냐.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고 실천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주안점이냐.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심학이에요. 이게 중국에서는 왕양명이라고 해서 양명학입니다. 이 일을 강조한 것은 주자성리학, 주자이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성리학으로 해서 싹 포함시켜버려요. 옳지 않습니다. 이학, 기학, 심학이 이 안에 싹 들어있어요. 근데 강조점이 이에 초점이 있다는 게 이학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애인거를 위시로 한 기학이 우리나라로 하면 태율로 대표됩니다. 중국에서는 기학이 장애인거로 대표되는데 우리나라 오면 화담 선생, 토종 선생, 그 다음에 나중에 최항기, 태강
이런 분들이 그 기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명나라 때 양명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번잡하다.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왜 그리 밖에 지지부진하게 그걸 해야 쓰냐. 내 마음을 밝히면 된다 해서 심학을 주장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아까 말한 이야기 독점체제를 가고 여기까지는 수용하는데 이걸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행세를 못합니다. 심하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타마학파. 정제도 선생을 태두로 한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지 주류 무대에 등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시 조금 우리나라의 이 양명학이 씨앗이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는 게 정인보 선생이었죠. 위당 정인보 선생. 이분이 바로 또 여기에 또 맥을 닫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서강대 교수를 정년하신 정인재 선생이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이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조선의 그 폐쇄성입니다. 성리학 중에서도 이학만이 능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인군을 성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지치주의를 실현해서 백성들이 밀리백배로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문난적이 발생합니다. 해석을 달리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장 다르니까 사문은 유학입니다. 논어를 보셨으면 사문의 의미를 아시죠. 그 사문의 정통성을 어지럽히는 척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단시해버려요. 그러니 다른 학문들이 발을 못 비칩니다. 순수성의 폐단입니다. 하나를 강조하면 강점은 집중할 수 있는데 단점은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폐단이 발생합니다. 이익과는 정반대로 가버려요. 중국에서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는 자체 부정을 했어야 되는데 자체 부정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장점으로는 포용력이 있고 단점으로는 끊을 때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66년부터 76년까지 그 유명한 문화대혁명이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일어나냐면 문화를 혁명하되 명을 바꾸되 조금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대혁명입니다. 문화라는 건 하나의 정신체계의 드러남이니까 그 정신체계가 그 이전에 생각했을 때는 뭐였냐면 유교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를 주창한 사람이 공자니까 여기에 관한 걸 모든 걸 부정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지식인 잡아서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세워놓고 자아 비판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비판하게 해서 돌멩이로 쳐서 때려주게. 근데 그때 안이 뭐냐.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이 주체적으로 각성해서 반동분자를 없애고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는 거고. 역시 민리백배예요. 주장. 공산주의가 성스럽고 지혜로운 대안이라는 거예요. 문화재도 전부 저는 안 가봤습니다. 공명. 근데 그때 이렇게 이런 것을 비석 같은 것을 전부 이렇게 쳐가지고 부러진 것을 다시 이렇게 해서 세면으로 떼어버렸다고 그러세요. 성지가 과연 뭔지 모르겠어요. 민리백배라고 하면 할수록 이 일을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배제시켜요. 배제뿐만 아니라 배타시켜버립니다. 더 넘어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해요. 씨를 말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노자는 그러한 유에 의한 소도에 의한 성과 지리를 없앨 때만이 진정한 백성들에게 이익이 온다. 전성기지면 민리백배라. 철학과 사상이 여기에 제일 대표적으로 딱 들어맞습니다. 철학과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 종교의 지도자가 나의 철학과 종교를 부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민리백배로 넘어갑니다. 근데 나의 철학, 나의 종교가 옳다고 확신이 차있고 부정을 안 하면 자연히 이걸 부정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이걸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그 밑에서는 훨씬 하고 벽화가 크게 나옵니다. 성스러움, 지혜로움의 시작이자 끝은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일자 철학에는 자기 부정이 없어요. 남만 부정입니다. 그 일자 철학의 유일 철학의 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내려봤네요. 인과 의를 끊고 버려버리면 백성들이 다시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울 것이다. 이 성과 지혜에 의해서 도를 읽어내면 여기에 의한 삶의 윤리 도덕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인과 의입니다. 인과 의. 윤리 도덕의 세계. 윤리 도덕을 통해서 행복도 하지만 윤리 도덕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식중팔구입니다. 지금은 개명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않습니다. 어떤 분은 짓궂은 분은 이런 말씀드려요. 여성분들이 둘이 앉아있으면 왜 여성 둘이 앉아있냐고, 왜 성차별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몇십 년 전만 가보십시오. 어찌게 여기 지금 한 자리에서 공부를 합니까? 근데 그게 인과 의라는 도덕 윤리를 표준 삼아서 하는 행위거든요.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노자는 계속 묻습니다. 의가 우리를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답기 위한 오히려 징검다리가 아니라 옥새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옥새의 도덕 윤리는 딱 끊어버리자.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자식이 자식, 부모가 부모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 비일비재할 겁니다. 지금 여기 연세되신 분들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 사셨기 때문에 남자가 어찌 부업 출입을 하냐. 아마 대부분에서 그런 경험이 계셔서 지금도 안 들어간 분이 계시고, 여기 아내가 조금 몸이 좀 부실해도 아마 청소를 안 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인과 의를, 잘난 인과 의를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남자는 청소하면 안 되고 바깥 일을 해야 쓰고, 노자는 지금 여기에 의한 그걸 보정하는